안녕하세요. 북튜버입니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이란 책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타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놀림받거나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임이 틀림없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놀림받을 일은 없다. 인상이 무섭고 험악한 분위기를 띠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무례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 사람을 함부로 놀렸다가 엄청난 반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겠는가. 타인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방법은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꼭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두 번 다시 싫은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영국인이 반장난으로 중국인의 변발을 붙잡고 어이 돼지꼬랑지 라고 부르자 그 중국인은 영국인의 넥타이를 꽉 쥐어잡은 채 이거 개목줄을 달았네 라고 반격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하면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자신의 신조로 여기고 행동하는 것이 비결이다. 미주리 대학의 케네스 셸든 박사는 당하게 되었을 때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만만치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 또한 멈추게 되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 제대로 반격을 하자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하고 협력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뿐 자신의 이득은 전혀 없다. 상대방에게 놀림받거나 무례한 말을 들으면 그 2배로 되돌려줘야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관두자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바로 재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센스 있는 말로 받아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 된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응시하라. 이렇게도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화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하자. 그러면 상대방도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아 미안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화낼 줄 몰랐네 하며 갑자기 겁을 먹게 되어 있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쏘아보는 것으로라도 반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포인트. 무례한 말에는 바로 반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웃지 않고 노려봐 주는 것이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불리한 지시도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대화 테크닉.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킬 때는 상대방이 아예 그 문제에 대해 신경을 끊도록 만드는 편이 좋다. 쓸데없이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그 불합리함을 눈치채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손에 들어와 그것을 후배와 나눠 가지게 됐다고 치자. 그때 자 하고 말없이 20만 원을 건네줬다. 쓸데없는 부연 설명을 일체하지 않고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후배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느끼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이 20만 원을 건네줄 때 자, 이건 네 몫이야. 내 쪽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이해해줘.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번에 후배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고 독자 여러분은 반신반의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데니얼 스칼리키 교수는 2명씩 짝을 이룬 10팀에게 각기 10장씩의 복권을 나눠주고는 둘이서 나눠 가지라고 했다. 이때 스칼리키 교수는 복권을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상대에게 단지 2장만 주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스칼리키 교수는 조건을 붙였다. 5팀은 그냥 말없이 2장을 건네주고 나머지 5팀은 내가 왜 이렇게 나눠주냐면 하는 설명을 덧붙이도록 했다. 그 결과 건네주는 사람이 부연 설명을 할 때 받는 사람은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칼리키 교수에 의하면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한 채로 내버려두는 편이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문제점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이 불만을 갖지 않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위 실험이 보여주듯 실제로는 설명하지 않는 것 또한 상대방이 불만을 갖지 않을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대화를 나누면서 만약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켜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이유나 근거를 말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서 쓸데없는 설명을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면 상대방도 그런 거로군 하며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 회사나 조직사회에서 아랫사람이 내 지시에 종종 불만을 갖는 듯하거나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느낌이 든다면 말투에 신경 써보라. 왜 이런 일을 시키는지 친절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지시만 하고 말을 아끼면 오히려 일의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다. 포인트. 불합리한 일을 시킨다는 허점 때문에 자꾸 말을 덧붙이려 하면 듣는 쪽은 불공평함을 강하게 느낀다. 이럴 때는 부연 설명을 삼가고 불합리한 채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20대 초반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다녔을 때의 일이다. 눈으로 좌우를 확인한 뒤에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강사가 느닷없이 브레이크를 꽉 밟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라니까. 좌우를 똑바로 확인해야지. 나는 분명 좌우를 봤다고 자신했기에 네? 확인했는데요? 라고 강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이에 강사가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이 실제로 봤는지 어땠는지는 상관없어. 나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때는 그 말에 화가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강사에게 고마워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 말든 그것은 관계가 없었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보이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자신 있게 말하겠다. 나는 늘 웃는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작정한 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상대방이 강하게 보지 않거나 웃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대화하면서 상대의 말에 동조할 때는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맞장구가 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확연히 드러나게 머리를 끄덕이면 그가 보기에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손짓을 잘 사용하면 대화의 효과가 커지고 그만큼 강한 인상을 준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나 카니 교수는 몸짓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한층 더 파워풀해 보인다고 말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몸짓이나 표정에서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는 편이 상대의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효과가 크다. 말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과장되게 유난을 떠는 것이 좋다. 상대의 말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냥 표정이나 고갯짓만으로 조용히 반응하지 말고 와, 정말? 하며 활달한 몸짓을 통해 공감을 표하면 대화가 더 풍성하게 진행된다. 이것이 전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포인트.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 혹은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노력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눈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과장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다.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전략. 연극 공연 중에서는 한 명의 연기자가 춤을 추거나 대사를 읊고 주변에 얼굴과 전신을 검은 옷으로 가린 연기자들이 도움을 주는 식의 연출이 있다. 이들은 그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는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중요 문화재 보유자처럼 엄청난 인물의 공연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의 제자가 연기를 할 때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주연인 연기자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다. 대화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불쑥 질문을 하거나 말을 툭툭 끊어버리면 상대방은 뭐지 말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확실히 그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막 끊어버려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도 대화법에서 아주 없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과 같다. 이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자신의 얘기로 즐거워하게 만들어주자 라는 배려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전부 받아들여주는 도량을 발휘하면 좋다. 이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비법은 단 한 가지. 쓸데없는 방해를 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일도 있죠. 아, 그거 참 흥미롭네요. 때로는 맞장구를 쳐가면서 과장되게 수긍하되 쓸데없는 의견이나 감상은 말하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팬이 될 것이라고 보증한다.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학의 로즈마리 램시 교수는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소비자 500명에게 어떻게 지금의 차를 구입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한 답은 이것이었다. 세일즈맨이 제 말을 잘 들어줬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데는 누구나 궁금증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기 마련이다. 그런데 세일즈맨들은 자기가 팔려는 자동차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보다 고객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동차가 거기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했던 것이다. 이 책은 대화법의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지만 만약 아무리 노력해도 말하는 게 서툴다면 차라리 듣는 것에 뛰어난 역할을 지향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충실한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고 100마디 말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누구도 절대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포인트.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에는 그저 들어주고 호응해주자.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서 나 자신도 같이 높이는 길이다.